안녕하세요. 마음의 지식과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홀로 아파하며 겪어냈을 하지만 감히 꺼내놓기 어려웠던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정서적 학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받은 깊은 상처로부터의 회복 과정입니다. 혹시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유독가스와 같은 관계 속에서 나의 현실 감각마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빛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회복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둘째, 회복된 상태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고 진정한 나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죠.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받은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관련 영상이나 글을 찾아보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 동기, 특성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은 일이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첫걸음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합리화에 넘어가고 또다시 기회를 주었을까요? 상처받으면서도 그들을 이해시키려 애썼던 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관계는 종종 환상을 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꿈꾸던 완벽한 미래,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에 기꺼이 빠져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묘한 거절, 작은 외면, 사소한 무시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해서 알아차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며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왜 나는 그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라고 자책하는 이유입니다. 그 신호들은 교묘했고 정상적인 행동처럼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복의 첫 단계는 그와 나 사이에 오갔던 관계의 역학,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들이 만든 이야기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딱지를 붙였습니다. 너는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항상 잘못된 선택만 해. 너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복이란 바로 이 목소리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넌 못해라고 말했던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혼자서 새로운 장소에 가보기,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라도 표현해보기. 처음에는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반항들이 모여 그들이 씌워놓은 족쇄를 끊어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회복에는 반드시 의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게임에 몰두하거나 음식이나 술에 의지하거나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기도 하죠. 물론 이런 행동들이 잠시나마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종종 그 고통을 더 오래,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회복 과정에는 마법 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로 과거의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토록 애원해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또 다른 환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아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겠다는 의도적인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심리적으로 조건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는 특정 자극에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표정, 차가운 침묵, 비난 섞인 한숨 같은 것들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불안해하며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지? 라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조건화는 남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어떤 특정 상황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순식간에 그때의 고통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면 모든 종류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연습이라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환경 속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의 해독제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고 내 아픔에 공감해주며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세요. 꼭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아끼고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야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사 혹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나의 일부를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생각, 그 환상에 투자했던 순진했던 나, 언젠가는 그가 알아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붙들고 있던 나를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던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새로운 나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회복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직업을 갖는 것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닐 때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분석하려 애쓰지 않고 그들의 인정이나 사과를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침묵이나 거절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란 그 사람이라는 좁은 무대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다른 기쁨과 성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존중과 지지가 오가는 상호적인 관계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잊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현재의 삶에, 미래의 계획에, 그리고 내 곁에 좋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도 그것은 그저 지나간 하나의 기억일 뿐 더 이상 오늘의 나를 흔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회복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겪었던 학대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그리고 주변의 지지 시스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우리 삶의 경험 속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아팠던 기억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위협이 오늘의 위협인 것처럼 느끼지 않게 됩니다. 트리거가 작동해도 생존 모드로 돌입하는 대신 이건 과거의 그 느낌과 비슷할 뿐 지금의 현실은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들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내 경계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대신 왜 당신은 내 경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되물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여정은 한 달이 걸릴 수도 1년이 걸릴 수도 혹은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실체 없는 환상과 거짓을 파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고도 깊은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한 회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은 실제하며 당신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당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는 그날까지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식과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홀로 아파하며 겪어냈을 하지만 감히 꺼내놓기 어려웠던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정서적 학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받은 깊은 상처로부터의 회복 과정입니다. 혹시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유독가스와 같은 관계 속에서 나의 현실 감각마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빛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회복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둘째, 회복된 상태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고 진정한 나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죠.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받은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관련 영상이나 글을 찾아보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 동기, 특성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은 일이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첫걸음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합리화에 넘어가고 또다시 기회를 주었을까요? 상처받으면서도 그들을 이해시키려 애썼던 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관계는 종종 환상을 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꿈꾸던 완벽한 미래,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에 기꺼이 빠져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묘한 거절, 작은 외면, 사소한 무시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해서 알아차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며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왜 나는 그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라고 자책하는 이유입니다. 그 신호들은 교묘했고 정상적인 행동처럼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복의 첫 단계는 그와 나 사이에 오갔던 관계의 역학,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들이 만든 이야기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딱지를 붙였습니다. 너는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항상 잘못된 선택만 해. 너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복이란 바로 이 목소리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넌 못해라고 말했던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혼자서 새로운 장소에 가보기,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라도 표현해보기. 처음에는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반항들이 모여 그들이 씌워놓은 족쇄를 끊어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회복에는 반드시 의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게임에 몰두하거나 음식이나 술에 의지하거나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기도 하죠. 물론 이런 행동들이 잠시나마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종종 그 고통을 더 오래,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회복 과정에는 마법 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로 과거의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토록 애원해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또 다른 환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아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겠다는 의도적인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심리적으로 조건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는 특정 자극에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표정, 차가운 침묵, 비난 섞인 한숨 같은 것들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불안해하며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지? 라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조건화는 남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어떤 특정 상황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순식간에 그때의 고통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면 모든 종류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연습이라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환경 속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의 해독제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고 내 아픔에 공감해주며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세요. 꼭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아끼고 내가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야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사 혹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나의 일부를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생각, 그 환상에 투자했던 순진했던 나, 언젠가는 그가 알아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붙들고 있던 나를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던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새로운 나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회복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직업을 갖는 것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닐 때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분석하려 애쓰지 않고 그들의 인정이나 사과를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침묵이나 거절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란 그 사람이라는 좁은 무대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다른 기쁨과 성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존중과 지지가 오가는 상호적인 관계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잊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현재의 삶에, 미래의 계획에, 그리고 내 곁에 좋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도 그것은 그저 지나간 하나의 기억일 뿐 더 이상 오늘의 나를 흔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회복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겪었던 학대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그리고 주변의 지지 시스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우리 삶의 경험 속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아팠던 기억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위협이 오늘의 위협인 것처럼 느끼지 않게 됩니다. 트리거가 작동해도 생존 모드로 돌입하는 대신 이건 과거의 그 느낌과 비슷할 뿐 지금의 현실은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들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내 경계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대신 왜 당신은 내 경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되물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여정은 한 달이 걸릴 수도 1년이 걸릴 수도 혹은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실체 없는 환상과 거짓을 파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고도 깊은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한 회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은 실제하며 당신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당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는 그날까지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식과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홀로 아파하며 겪어냈을 하지만 감히 꺼내놓기 어려웠던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정서적 학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받은 깊은 상처로부터의 회복 과정입니다. 혹시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유독가스와 같은 관계 속에서 나의 현실 감각마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빛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회복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둘째, 회복된 상태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고 진정한 나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죠.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받은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관련 영상이나 글을 찾아보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 동기, 특성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은 일이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첫걸음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합리화에 넘어가고 또다시 기회를 주었을까요? 상처받으면서도 그들을 이해시키려 애썼던 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관계는 종종 환상을 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꿈꾸던 완벽한 미래,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에 기꺼이 빠져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묘한 거절, 작은 외면, 사소한 무시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해서 알아차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며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왜 나는 그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라고 자책하는 이유입니다. 그 신호들은 교묘했고 정상적인 행동처럼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복의 첫 단계는 그와 나 사이에 오갔던 관계의 역학,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들이 만든 이야기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딱지를 붙였습니다. 너는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항상 잘못된 선택만 해. 너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복이란 바로 이 목소리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넌 못해라고 말했던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혼자서 새로운 장소에 가보기,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라도 표현해보기. 처음에는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반항들이 모여 그들이 씌워놓은 족쇄를 끊어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회복에는 반드시 의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게임에 몰두하거나 음식이나 술에 의지하거나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기도 하죠. 물론 이런 행동들이 잠시나마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종종 그 고통을 더 오래,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회복 과정에는 마법 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로 과거의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토록 애원해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또 다른 환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아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겠다는 의도적인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심리적으로 조건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는 특정 자극에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표정, 차가운 침묵, 비난 섞인 한숨 같은 것들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불안해하며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지? 라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조건화는 남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어떤 특정 상황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순식간에 그때의 고통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면 모든 종류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연습이라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환경 속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의 해독제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고 내 아픔에 공감해주며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세요. 꼭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아끼고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야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사 혹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나의 일부를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생각, 그 환상에 투자했던 순진했던 나, 언젠가는 그가 알아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붙들고 있던 나를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던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새로운 나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회복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직업을 갖는 것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닐 때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분석하려 애쓰지 않고 그들의 인정이나 사과를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침묵이나 거절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란 그 사람이라는 좁은 무대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다른 기쁨과 성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존중과 지지가 오가는 상호적인 관계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잊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현재의 삶에, 미래의 계획에, 그리고 내 곁에 좋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도 그것은 그저 지나간 하나의 기억일 뿐 더 이상 오늘의 나를 흔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회복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겪었던 학대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그리고 주변의 지지 시스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우리 삶의 경험 속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아팠던 기억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위협이 오늘의 위협인 것처럼 느끼지 않게 됩니다. 트리거가 작동해도 생존 모드로 돌입하는 대신 이건 과거의 그 느낌과 비슷할 뿐 지금의 현실은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들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내 경계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대신 왜 당신은 내 경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되물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여정은 한 달이 걸릴 수도, 1년이 걸릴 수도, 혹은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실체 없는 환상과 거짓을 파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고도 깊은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한 회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은 실제하며 당신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당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는 그날까지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식과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홀로 아파하며 겪어냈을 하지만 감히 꺼내놓기 어려웠던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정서적 학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받은 깊은 상처로부터의 회복 과정입니다. 혹시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유독가스와 같은 관계 속에서 나의 현실 감각마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빛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회복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둘째, 회복된 상태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고 진정한 나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죠.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받은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관련 영상이나 글을 찾아보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 동기, 특성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은 일이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첫걸음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합리화에 넘어가고 또다시 기회를 주었을까요? 상처받으면서도 그들을 이해시키려 애썼던 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관계는 종종 환상을 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꿈꾸던 완벽한 미래,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에 기꺼이 빠져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묘한 거절, 작은 외면, 사소한 무시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해서 알아차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며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왜 나는 그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라고 자책하는 이유입니다. 그 신호들은 교묘했고 정상적인 행동처럼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복의 첫 단계는 그와 나 사이에 오갔던 관계의 역학,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들이 만든 이야기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딱지를 붙였습니다. 너는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항상 잘못된 선택만 해. 너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복이란 바로 이 목소리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넌 못해라고 말했던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혼자서 새로운 장소에 가보기,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라도 표현해보기. 처음에는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반항들이 모여 그들이 씌워놓은 족쇄를 끊어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회복에는 반드시 의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게임에 몰두하거나 음식이나 술에 의지하거나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기도 하죠. 물론 이런 행동들이 잠시나마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종종 그 고통을 더 오래,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회복 과정에는 마법 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로 과거의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토록 애원해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또 다른 환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아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겠다는 의도적인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심리적으로 조건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는 특정 자극에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표정, 차가운 침묵, 비난 섞인 한숨 같은 것들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불안해하며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지? 라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조건화는 남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어떤 특정 상황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순식간에 그때의 고통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면 모든 종류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연습이라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환경 속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의 해독제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고 내 아픔에 공감해주며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세요. 꼭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아끼고 내가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야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사 혹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나의 일부를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생각, 그 환상에 투자했던 순진했던 나, 언젠가는 그가 알아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붙들고 있던 나를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던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새로운 나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회복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직업을 갖는 것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닐 때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분석하려 애쓰지 않고 그들의 인정이나 사과를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침묵이나 거절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란 그 사람이라는 좁은 무대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다른 기쁨과 성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존중과 지지가 오가는 상호적인 관계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잊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현재의 삶에, 미래의 계획에, 그리고 내 곁에 좋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도 그것은 그저 지나간 하나의 기억일 뿐 더 이상 오늘의 나를 흔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회복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겪었던 학대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그리고 주변의 지지 시스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우리 삶의 경험 속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아팠던 기억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위협이 오늘의 위협인 것처럼 느끼지 않게 됩니다. 트리거가 작동해도 생존 모드로 돌입하는 대신 이건 과거의 그 느낌과 비슷할 뿐 지금의 현실은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들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내 경계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대신 왜 당신은 내 경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되물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여정은 한 달이 걸릴 수도, 1년이 걸릴 수도, 혹은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실체 없는 환상과 거짓을 파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고도 깊은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한 회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은 실제하며
당신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